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에는 교육학이 아니고요. 수업 시간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역사 과목이다 보니까 그 역사 수업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핵심적으로 꼭 이것만은 짚어야 된다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기본편, 그리고 다음 강의에는 심화편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 쌤들의 피드백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제가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채점관이 원하는 교사란,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간략한 리뷰, 그리고 스터디하는 법. 근데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학산적 발문법, 그리고 자료 활용법, 이렇게 먼저 기본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채점관이 원하는 교사란 보면요, 설민석처럼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요소들, 예컨대 말투나 제스처, 그리고 발성을 정말 잘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수업의 디자인과 구성, 즉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소들, 그런 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요, 왼쪽의 교사가 당연히 현재 교육청이 원하는 교사겠죠. 그래서 이 왼쪽의 교사처럼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쇼잉이 중요한데, 이거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가정중심평가나 배움중심평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은 크게 이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이렇게 세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사실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성취기준, 학습목표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실제 나오는 문제지가 이렇게 교육과정이 재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지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과정이 얼마나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를 그 문제지에 제시된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교육과정 재구성했구나,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 수업인데요. 이 수업 부분에서는 요즘 매우 다양한 수업 모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갈수록 조건이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론, 글쓰기나 협동학습 것들이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학생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 또한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부분인데요. 이 평가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학습 목표나 교과 역량,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수업 평가에서는요, 교과 역량, 역사 교과 역량 아시죠? 5가지입니다. 역사 사실 이해, 자료 분석, 정보 활용, 그리고 역사 판단력 및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정체성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중요한데, 이것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밑에도 보면은 요즘에 그 지도안이나 수업에서 루브릭이나 채점 기준이나 유의사항이나 체크리스트나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들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내용, 태도, 형식, 구성, 사실, 견해, 이러한 좀 큰 틀을 잡고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되거든요. 이따가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처럼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 배움중심 수업을 하는 것을 채점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일체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기출문제 분석을 간단히 해볼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워낙에 복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기출문제 조건이요, 보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건들 우리가 다 반영할 수 있을까요? 보통 보시면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조건들을 대부분 충족하시면요, 최소한 합격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 실행할 때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무조건 충족입니다. 이것만 하셔도 평타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심화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터디하는 법은 넘어가고요. 자, 확산적 발본인데요. 역사는요, 정말 확산적 발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모든 수업을 다 얽어맬 수가 있는데, 저는요, 역사라는 과목은요, 과거의 인물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소통하는 것이 역사 과목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수업 많이 해보면서요, 한 가지의 그런 만능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능 틀이 역사 과목의 확산적 발본에서는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원들이 이 4가지 틀로 거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당시 뭐뭐였다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만약 내가 당시 뭐뭐였다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2017 기출에서는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였잖아요. 그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왕이었다면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나요? 라는 발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018에서는 신간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당시 신간회 회원이었다면 어떤 활동을 했을 것 같나요? 그런 등등 할 수 있겠죠. 그럼 2019는 갑오개혁이었습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내가 당시 백성이었다면 갑오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갑오개혁의 전후에 다른 UCC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확산적 발문이 그 학생활동과도 연계가 되고 자료 활용과도 연계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과목에서는 특히나 확산적 발문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 틀은 이거를 따르신다면 훨씬 쉽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 활용 부분인데요. 역사 과목의 경우에는 자료가 뭐 많게는 7개, 적게는 5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활용할 때는 물론 앞으로의 활동과의 연계 부분이나 특히 시간 배분, 몇몇 조건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겠는데요. 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죠. 자료의 키워드를 찾고요. 자료의 인물이 주장과 그 근거를 요약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평가를 작성하는 활동이죠. 그 클래식한 자료 활용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산적 발문을 이용하는 거죠. 확산적 발문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17과 2018 기출에 나왔던 유형이죠. 그래서 그리고 짝토론이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에는요. 아직 기출에서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매우 나올 수 있는 자료 활용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질문하는 하브루타, 그리고 짝을 자료 하나씩 맡아서 서로 가르쳐주는 상호교수법,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상호교수법의 경우에는요, 직소나 그리고 학생 간의 협력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자료가 많을 때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이거는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건에 강의를 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보고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매우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요, 그 강의식으로도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임용고시 2차 시험 대비 수업 실현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방향들, 그리고 기출에 나오는 조건들, 확산적 발문과 자료 활용,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를 토대로 한 매우 심화적이고 실제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